안녕하세요. 이슈타파 최공기입니다. 오늘은 중화권의 한 네티즌이 중국의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티즌이 분석한 결과는 아주 충격적인데요.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가 경제 붕괴로 이어져서 결국 중국 공산당 정권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중국과 중국 공산당 정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위기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미래는 어떻게 예측이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중국 경제의 원동력은 대외 무역, 즉 달러를 벌어들이는 데서 나옵니다. 경제학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현재 중국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19에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중국은 즉시 현재 경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향후 중국 경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룬 배경도 같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대외 무역,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달러를 벌 수 있는 능력이 중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특히 WTO 가입 후 무역 흑자로 축적한 미국 달러를 앞세워 신용을 쌓고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를 크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경제 발전은 주로 자유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구조로 기본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먼저 무역전쟁입니다. 무역전쟁은 중국 경제가 하락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가 하락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협상들이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협상 실패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유세계의 적들이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냉전이 시작됐다라고 말입니다. 미국은 관세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한 한편 자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도록 했습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 흑자인데요. 막대한 무역 적자는 미국을 그동안 매우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두 나라 간 무역전쟁은 중국으로서는 딜레마였고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 코로나 정책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해외 수출길이 막히자 중국의 공급에 의존해오던 해외 기업들도 따라서 공장 가동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번 정책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지위와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죠. 서방으로서는 공급망 부족에 대한 경고장과 함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하는 숙제를 동시에 받은 셈이고 중국은 스스로 신용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갔고 일부 중국 기업들도 달러를 벌기 위해 해외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의 경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는 하나의 정책이 된 셈이고 추락한 신용 회복은 조기 회복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러연합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은 중국에 대해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자제할 것을 계속 경고해왔죠. 그래서 중국은 그동안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러시아는 예상을 깨고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했고 현재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동조했고 엄밀하게 지원까지 했다는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 제재를 피하지 못했고 채무를 갚지 못해 한때 모라토리움을 선언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경제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피할 방도를 찾기 전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변수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점들은 중국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위기를 안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그동안 갖고 있던 세계 공장의 지위를 미중 간 무역전쟁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CCP, 즉 중국 공산당이 민간 부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중국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 세계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점차
이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만약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달러 유입이 줄어들면 중앙은행은 부채 규모를 축소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신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경제 안정을 유지하는 원동력을 대외 무역에서 자국민, 즉 중국 인민들을 약탈하는 방법으로 그 방향을 전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중국의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입니다.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외환이지만 내부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줄곧 외환이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사실 중국 내부 문제나 환경도 외환 못지않게 심각했습니다. 그야말로 내후 외환을 겪고 있었던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시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지역 경제를 무력화시켰고 그 쇼크는 곧 3차 산업에 타격을 주고 이어서 2차 산업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시되면서 사실상 투자, 소비 어느 하나도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던 거죠.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게 되고 그 결과 수많은 중소기업은 파산하고 대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기존 인력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연히 실업률은 폭등하고 생계형 범죄도 큰 폭으로 증가했을 것이고 또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주택들이 대량으로 부동산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은 폭락을 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자나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그 피해를 입게 되면서 부동산 세금에 의존하던 지방정부의 재정도 고갈되는 이중 삼중고가 이어지고 있죠.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쳐 인구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58년부터 1978년처럼 중국 경제 체제가 완전히 파괴되어가는 과정과 마주 흡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경기가 어렵자 투자를 중단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와 소비는 실종되고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점점 빠져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중국 경제 붕괴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당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성은 공산당의 그 구성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요소인데요. 인성을 억누르며 당에 충성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적개심입니다. 근데 자연의 법칙에는 당성이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중국과 중국 공산당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칙이죠. 따라서 중국 경제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가 붕괴될 경우 그 나라는 존속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정권은 당연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국 경제의 붕괴는 곧 중국 공산당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상 다섯 가지 측면에서 중국의 현 상황과 미래를 예측해 봤는데요.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국 경제가 점차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선다면 공산당 정권도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공산 정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분석을 내놓은 네티즌은 중국인들에게 공산당이 중국인들을 데리고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